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MBC 토크쇼 뉴스인 이슈 김주희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지역사회의 오랜 수건인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그러나 2년이란 시간 동안 조사는 더디고 성과는 미진합니다. 최근에는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2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세 분 모셨습니다. 김영덕 전남도 여순사건 지원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장 김용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형용 여순유족 총연합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영용입니다. 네, 주철이 역사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 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동부청사 개청과 함께 여순사건 지원단이 이제 동부청사로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부적인 평가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평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부청사가 작년 9월 1일 날 개청을 했습니다. 순천 신대주구에. 근데 우리 여순사건 지원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1시간 30분 거리를 30분이면 누구든지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순 사건은 여기 동부 육군에서 거의 일어난 사건이라서 네. 우리 유족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합니다. 소위원회, 실무위원회 하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가까운 데 있어서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민원인들, 그러니까 여순 유족들께서도 이제 이 여순사건 지원단이 순천으로 옮겨온 데 대해, 동부청사로 옮겨온 데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도 있듯이 가까이 오니까 네. 우리 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이 되고요. 또 실무적으로도 우리 각 시군하고도 긴밀히 협조가 되고, 우리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네. 이게 도청에서 떨어져 나와 있다 보니까 혹시나 도지사님하고 좀 마음이 멀어지시는 거 아닌가라고 염려가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약간 소외될 수도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뭐 기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성과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먼저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올해로 2년 차인데요. 일단은 이제 특별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작년 이제 신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총 7,465건이 이제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위원회에서는 2,126건, 그다음에 최종 중앙위에서는 566건을 이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작년에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도 나왔는데요. 그게 큰 성과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유족님이랄지 시민단체랄지 용역사에서도 26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진상규명, 사실조사를 그걸 맞춰놓고 나중에 그 이후에는 위령사업이랄지 하자. 네. 그런 의견은 굉장히 좋은 이제 용역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진실과 화해 여정, 네. 이제 다크토라고 하죠.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생이랄지 시민, 그다음 유족, 언론인, 정치인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순 사건을 많이 이제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작년에 여순 사건을 기록 보존하자 차원에서 다큐를 제작했습니다. 다큐를 제작해가지고 동백꽃 진자리로 해서 1시간짜리 2편을 제작을 해서 작년 11월과 12월에 방영을 했습니다. 그때 유족님이랄지 그다음에 시청자랄지 방영하고 나서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지금 여순 사건하고 관련돼서 누리집, 쉽게 말해서 홈페이지라고 하는데 네.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이제 희생자 유족 지원 시스템이라고
작년에 발주를 해서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올 3월이면 이제 개발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부터 그렇게 하는 게 그 네 가지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유족들이 바라보는 성과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참 저에게는 좀 곤란한 질문입니다. 뭐냐면은 이걸 성과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은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난 기간이라고 해야 할지. 그래서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만은 굳이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물론 가장 큰 성과는 일단 여순법이 시행이 된 것이 가장 큰 성과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고 기간 연장이 된 그 23년 3월 15일에 당초 23년 1월 20일까지 되어 있던 신고 기간을 23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한 것이 그나마 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23년 7월 27일 여순사건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을 마련했다는 것이 네. 굳이 꽂자면은 꽂을 수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보다는 문제점들이 더 많지 않냐라는 뭐 우회적인 표현이신 것 같은데 주철 박사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성과라고 하면은 특별법을 통해서 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저는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부나마 어찌됐든 간에 희생자를 결정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희생자 결정으로 인해서 유족들이 결정되었다. 이것이 이제 저는 좀 성과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속에서 이제 유족이 결정되면서 전라남도가 조례로 유족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점이 저는 좀 성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방금 우리 김용덕 단장님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유족 심사를 2026년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법은 명확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진상조사 개시로부터 2년, 그러니까 올 10월까지가 조사 개시 진상조사 마무리 기간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6개월 동안 보고서를 써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럼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 신고되어 있는 희생자들의 상황들을 전부 조사가 마무리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말한다면은 희생자 신고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진상보고서를 쓴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지원단장님께서 좀 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 그런 점이 성과라기보다는 산적한 문제가 더 많은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 답변 한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실은 이제 그 특별법에 의하면은 이제 2년 이내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인력이랄지 이런 게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중앙에도 올리고 국회에도 이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좀 인력이랄지 예산이랄지 좀 지원해 달라. 그게 좀 안 돼서 하는데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염려를 하고, 그다음 유족님들도 제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조사하는 이제 우리 조사관이랄지 이야기 들어보면은 76년 전의 일입니다. 실은 76년 전의 일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기간이 48년 10월 19일부터 그다음에 55년 4월 1일 6년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하고 관련이 돼서 이게 조사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늦었는데 하여튼 저 염두에 두고 이제 조사랄지 이런 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사 마무리는 가능하신 거죠? 제가 지금으로는 제가 확답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비율로 봐서 저희 실무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65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2년 이제 10월 5일부터 이제 개시가 됐는데 그때부터 해서 작년 그러니까 1년 2개월 정도 했는데 우리가 2,165건, 중앙에서는 이제 566건 했기 때문에
이제 남 기간이 불과 이제 뭐 법령상으로는 이제 뭐 10개월뿐 9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네. 저희 이제 아마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냐 기한을 생각합니다.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 할것 같 느낌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부터 곤란한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예,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아까 이제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7,460여 건 가운데 2,120여 건이 중앙위 심의 절차를 마쳤고 중앙위 심사위원회를 마친 게 아니라요.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네, 마쳤어요. 아, 그래요? 예. 실무위원회 네. 실무위원회 2,100. 절차를 마쳤고 이 가운데 7%가 그 560여 건, 이 560여 건이 최종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인정된 건가요? 아니죠. 현재 이게 7,100여 건 중에서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한 2,100여 건을 이제 심의를 네. 마쳤고 네. 이 심의 마친 것을 중앙위원회에 올리겠죠. 이제 네. 그럼 중앙위원회가 이걸 이제 다시 심의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까지 의결은 560건밖에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아, 의결이 예, 의결이 안 560여 됐다라는 건.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라남도 실무위원회도 지금 현재 7,000여 건이 이상해서 2,100건밖에 못했다는 말은 30%밖에 못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9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근데 그것을 지금 와서 2년 된 지금 와서 조사관이 부족하다. 이건 처음부터 다 이야기가 됐던 이야기고, 도지사에게 조사관 늘려주라. 이미 처음부터 전부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네. 이게 지금 와서 이야기할 부분들이 아니죠. 조사관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5년 이내에도 쉽지 않죠. 5년 이내에도. 현재의 진행 어떤 속도로 본다면은 그런 점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러면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건가요? 우선 이제 조사 기간에 관련된 법 개정은 좀 필요할 거라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법에가 진상조사 개시로부터 2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연장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진상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시간적 기간도 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연관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법 개정을 하려면은 이번 국회에서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미 지금 현재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통과를 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다만 이제 좀 그래도 좀 희망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21대 국회가 총선이 끝난다 해서 다 마무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6월까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빨리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머리를 맞대서 이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발의를 해야죠. 지금 현재 계류 중인 9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폐기가 잘 아니 아직 2022 아직 총선이 끝난다 해서 21대 국회가 끝난 게 아니라 6월까지는 아직 임기가 남았으니까 그 남은 잔여 남은 잔여 기간 동안에 충분히 저는 처리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처리가 가능하다. 그럼 21대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시죠? 예, 21대 기간에 좀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활발히 활동을 해주시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네. 프로세스를 아까 네네. 우리가 이제 신고부터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를 좋습니다. 위해서. 예. 일단 이제 유족님들이 일단 신고를 합니다. 네. 뭐 면이랄지 군이랄지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일단 장소 그러니까 해당 시군으로 이제 그 발생지로 일단 보냅니다. 보내면은 일단 이제 조사를 하겠죠. 시군에서 조사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15인으로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 밑에 이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회에도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기에 2번을 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한 번 할 때 대개 이제 그 한 소위원회에서 한 250건에서 300건 정도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아가지고 실무회는 분기에 한 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보니까 한 500여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여 건을 저희가 이제 중앙에 올리면은 중앙에서 다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특별법에는 저희는 이제 조사 기능만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중앙에서는 이제 결정 권한이 있어서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확히 정리를 해주시네요. 올해 그러면은 전남도 진상규명조사 계획까지도 한번 이렇게 저희가 일괄 해서 들어봤고, 최근에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아서 이제 지역에서 동부청사에서 그러니까 평가회가 열렸어요. 어떤 평가들이 논의가 이루어졌나요? 우선 이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네. 지금 우리 이제 전라남도 지금 현재 실무위원회가 7,400여 건 지금 현재 신고를 접수받으셨는데 네. 지금 아까 2,100여 건의 신고 이제 심의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신고냐면 희생자 신고입니다. 희생자. 네. 다음 또 어떤 신고가 있냐면 진상규명 신고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진상규명 신고가 전라남도에 지금 한 191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지금 뭐 어떤 일을 방기하고 있냐면 이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것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100여 건 가운데 이제 진상규명 신고 191건은 포함이 안 돼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신 전혀 안 거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 말씀이냐면 우리 특별법 제4조 2항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특별법에가. 네. 이 특별법에 보면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진상규명, 그러니까 우리 법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이거든요. 그럼 진상규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 진상규명과 관련되어져서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만 받아놓고 있고. 그래서 전라남도가 왜 지금 현재 희생자 신고에만 머물러 있는가? 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건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네. 여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연속성이고 책임성입니다. 이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이 오셨지만 지금 2년 동안 3번이 바뀌셨습니다. 그 밑에 지금 팀장님들이 6개월에 거의 한 번씩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 진상규명과 관련된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현재. 단장님 어떻습니까? 올해 계획 있나요? 진상조사? 계획.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철이 박사님께서 이제 그 자주 바뀐다 그 말은 이제 저 막 왔을 때 네. 유종님이랄지 들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으로 거의 일을 합니다. 시스템으로 일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저 오기 전에 이제 두 분이 바뀌었더라고요. 1년간. 저도 이제 한 30년 근무하면서 어떨 때는 6개월 만에도 바뀌었고 여기뿐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있고 실제로도 이제 오래 근무하면은 제가 이제 3년 정도 근무했고 되게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이제 2년에서 되게 주기로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게 된 요인이 일단 저희들은 이제 그 승진이랄지 그 다음에 순환근무랄지 그래 하게 됐습니다.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 이제 특수중렬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행정직이 보고 특수중렬이 되게 이제 농업이랄지 수산이랄지 건축직이랄지 이런 데는 이제 그 분야에서만 되게 근무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시스템으로 일하고 대신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 업무랄지 이런 업무는 우리 이제 임기제 전문의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사원도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쉽게 말해서 계속 이제 임기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안 바뀌더라고. 제가 왔을 때도 막 왔을 때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이 바뀐 것은 저도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 조직의 인사 문제는 이제 뭐 쉽게 이렇게 개선이 되거나 이렇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건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아까 여쭤본 게 진상 규명에 대한 올해 조사 계획 191명 말씀하셨죠? 191명에 대한 조사 계획이 어떻게 올해 진행이 되느냐라고 여쭤봤거든요. 예. 그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주철희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제일 이제 주안점 두고 있는 게 희생자 결정 네. 이제 유족님들도 원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사 이제 진상 조사 이제 그 신고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겸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예.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하겠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잠시 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 뭐 다른 답변이 급하셨는지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최근에 동부청사에서 평가회 열렸어요. 이 평가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철희 박사님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발제하신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역할 부족, 유족회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언론 여기에 대한 역할 부족 좀 이야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좀 무책임적인 그런 부분도 좀 지적하셨습니다. 많이 공감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지사에 대한 역할. 왜냐하면 전라남도 지사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중앙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지금 멘트 하셨듯이 우리 MC께서 기획단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지금 현재 도지사님이 어떤 입장이나 거기에 관련돼서 그걸 개선하고자 어떤 행동했다고 보여진 거였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지적들을 좀 많이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평가회가 1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네. 1년 전에 했던 이야기 다시 반복되었던 거거든요. 그동안 바뀐 게 없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그러면 또 이제 1년 평가했고 2년 평가했는데 그럼 또 3년 후에는 어떨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바뀔 거에 그리 많지 않다. 네. 그래서 평가회가 평가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말 이 평가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던 분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계속적으로 잘못된 것은 또는 오류는 계속 오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거에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이영용 대변인께서는 이제 현장에 계셨죠? 평가회. 네. 뭐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제가 토론을 해도 토론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이 주철희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 외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이 특별법에 대한 취지하고 이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과연 이 특별법의 취지를 올바로 살리고 있느냐,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맥락이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의 구성 자체가 매우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중앙위원이신 그 김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여순 특별법은 사실은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거든요. 네. 그럼 과연 그 법을 가지고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중앙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시고 실무위원회는 전남도지사께서 위원장이신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법의 취지를 살려서 진행을 잘 하라고 하는 취지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 2주년을 되돌아보면은 이것이 오히려 더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실무위에서 지금 2천여 건이 넘게 올린 것을 지금 여순위원회에서 500여 건 이상만 처리를 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네. 국회에서 만들어준 이 법을 정확히 우리 행정부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법을 시행할 때에 시작과 끝을 우리가 계획을 잡습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네. 그러면 지금 앞서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기한 내에 못 끝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무위원회는 그나마 좀 제가 볼 때는 낫습니다. 지금 진도 상황을 봤을 때는요. 네. 중앙여순위원회는 더 문제가 산적하고 또 기획단의 그 전문 조사관이라는 분들은 정말 제주 4.3에 비하면 3분의 1도 되지 않는 인원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몇 명이죠? 지금 4명으로 제가 전문위원이 네 알고 있습니다. 명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보고서 작성을 실제로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과제 용역을 줘서 네. 그것을 취합해서 정리하는 수준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총체적으로 난관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행정부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국무총리위원장이신 여순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요. 부위원장께서가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여순위원회의 행정적인 모든 프로세스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순위원회에 있는 조사 구성이나 모든 프로세스를 이 법이 지정하는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단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박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절대 이 기간 내에 못 끝납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다들. 네. 그럼 왜 이걸 하는 거죠, 이런 시행을?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 여순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거를 희생자들을 75년, 6년이 지난 세월에 빨리 규명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네. 지금 2주년 시행 2주년을 되돌아봤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고 문제점 추성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단장님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요. 위원회거든요. 이 위원회라는 건 합의체 기구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에 방망이를 찍는 것은 위원장이겠지만 네. 위원회라는 건 합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을 합의해 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서울의 중앙위원회나 전라남도의 실무위원회가 위원들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원단이라는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안건만 가서 처리하고 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원회는 이 위원회가 잘 되게끔 목적을 수행하게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운영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가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냥 가서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심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민간인으로 위원 중에서 일기 때 유족이 4분이 들어가 계셨어요. 네. 유족이. 네. 그럼 이분들이 다 고령이세요. 그럼 지금 여기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전라남도나 지원단이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너무 좋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근데 실질적인 이 법의 목적과 취지를 위해서는 이런 유족분들이 그 자리만 채우는 것, 그분 스스로들이 사임하셔야 되고, 사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라남도가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번 2기에서도 유족을 3명이나 그 나이 드신 80대 넘으신 유족분들이 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좀 실무위원회에서 이런 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구성을 해라. 그냥 자리 채우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원회가 실무위원회고 중앙위원회고 저는 안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냥 위원이라고 명함 주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 목적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이라는 자리를 준 거거든요. 근데 거의 그냥 회의에 참석하고 그냥 밥 먹고 오는 거이 위원회 하는 일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 말씀. 예,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철희 박사님께서 너무나 이제 그 위원회를 이제 쉽게 말해서 역할을 못한다 하신 것은 제가 이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일기 때는 실은 이제 유족님들이 이제 3분 계셨습니다. 세 분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2기 때 1월 이제 24년 1월 21일부터 시작한 2기 때는 저희가 이제 2명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특별법에 유족 대표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고령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그 시민단체랄지 전문가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유족이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유족들도 하나의 그때 당시 제일 피해를 받았던 분이 실은 유족입니다. 유족.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시민단체랄지 전문가들도 이렇게 활동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유족님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태아 76년 전이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77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이 들면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제 기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을 우선 이제 해소드리자.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76년의 통하는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족 회장님들을 제가 넣었던 거고요. 그래 2기 때는 저희가 이제 실무 이제 중요해서 전문가를 더 한 명 더 추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이제 어차피 당연직 정해져 있습니다. 공문으로.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위촉직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유족, 그다음에 법조계,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구성해서 이제 전문가를 더 추가로 해서 이기는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전남 도와 중앙의 이런 심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개선도 최근에 이제 고민 중이시고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볼 계획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실은 이제 중앙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실은 이제 우리가 활동한 지 이제 1년 돼서 제일 중앙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제가 와서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앙의 위원이랄지 중앙에 또 조사관이 있는데 그네들 생각하고 우리 조사원이 어떤 생각으로 하고 보고서를 쓰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해서 작년에 중앙하고 우리가 이제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 하면서 그때 이제 1박 2일로 하면서 난상 토론을 하면서 이제 한 2시간 정도는 우리 이제 조사관끼리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이거를 말해야 할 게 아니고 새로 이제 구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팀장급까지 다 이제 상반기 인사가 발령이 났습니다. 아마 중앙에서도 되게 이제 시도나 시군에서 파견을 받아서 근무를 합니다. 그게 중앙에 이제 공무원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청 직원은 실은 몇 명 안 됩니다. 6명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지금 시군에서 7명을 파견 받아서 받습니다. 파견 받아서 하는데 그 파견자들이 대개 1년 만에 다 교체됩니다. 실은 중앙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 이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렇게 중앙하고 하던 워크숍을 이번에는 연초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은 생각으로 하면은 더 빨리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서울 이제 전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더 좀 속도감 있게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실은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한 네 번 정도 우리가 이제 조사원 실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면서 테크닉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고 전문적으로 하면은 우리 행정도 기술인 것처럼 그래서 작년에 했던 조사관은 그대로 가고요. 우리 7명 있는데 그다음에 조사 요원은 자기가 이제 실은 조사 요원도 페이가 거의 이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간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잡아둘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게 이제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분 바뀐 자리는 이제 바뀌고 다 이제 채용됐기 때문에 한번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작년에 했던 인원이 거의 다 하더라고 보니까 한 7, 80분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더 작년보다 속도감 있게 하고 중앙하고 워크숍을 통하면 더 빨리 하지 않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같은 방법이 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때요? 동의하신가요? 사실 시작부터 동의가 어려운 내용이고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은 이미 이 말씀을 첨언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기관이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안위를 통과할 때에 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진화위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던 부서가 행안부거든요. 하지만 그 국민적 열망을 국회가 실현시켰습니다.
여야 만장일치 수준으로 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행정부로 가니까 인력도 부족해. 지금 위원회에 있는 지금 인력 편성 지원단 편성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네. 중앙위원회 그 여순 지원단 같은 경우는 지원 단장을 포함해서 뭐 기획 총괄팀에 8명, 뭐 희생자 신사팀에 10명 해서 거의 한 20여 명이 이렇게 꾸려져 있는데 이 실질적인 공무원분들은 다 파견직들입니다. 그렇죠. 전담직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참 이것은 뭐냐면 이분들은 각 우리 전남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1년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파견은. 예, 공무원 그 네. 규칙에 의해서. 네. 이러한 구성을 해놓고 과연 이것이 잘 돌아갈까? 이것은 시작부터가 네. 이 법이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건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아마 이 모든 히스토리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주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계속 있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아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너무 네. 업무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네. 아까 워크숍하고 조사관끼리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이미 기준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네. 이미 위원회가 시작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희생자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기각을 시키고 보류할 것인가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요. 네. 용어도 다 정리를 해놨어요. 네. 용어도. 그럼 이것이 지금 현재 중앙위원회 조사관들과 밑에 조사관들이 이게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미 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안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좀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그건 워크숍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계속적으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서 업무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아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이게 안 된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고요. 한 가지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기획단과 관련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용 대변인께서 잠깐 좀 이야기를 꺼내다가 이게 중지가 된 거라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기획단 구성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전라남도 지사님께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거나 뭘 했다는 걸 제가 못 들었다 이 말씀을 드렸던데 네.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우리는 이제 기획단 구성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보고서를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보고서를 쓰는 방향성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그 방향성을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 편향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 이 보고서를 써야 될 작성 전문위원과 조사관입니다. 그러면 제주 4.3은 전문위원 5명에 조사관 15명으로 구성되어서 이 보고서를 쓴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조사관, 전문위원이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거의 없고 조사관이 3명에 불과합니다. 이 3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쓸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지금 용역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이냐면 지금까지 과거사 운동과 관련되어져서 여러 위원회가 활동을 했고 지금도 활동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그럼 이런 위원회들이 보고서를 썼는데 국가에서 만든 보고서를 지금까지 용역을 준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작성 기획단을 해체하고 뭐 이렇게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는 건가요?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우리 여순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의 어떤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보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쉽지는 이 인물들을 교체하는 것이. 그렇지만 최근에 지금 기획단으로 구성됐던 분 중에 한 분이 사임을 하셨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겠지만 지역사회가 했던 압박도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와 특히 전라남도 도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좀 강한 목소리를 통해서 이 기획단 구성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재구성을 해주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일정 정도는 좀 재구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때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재구성이 돼서 새로운 멤버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75년 만에 기획단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환영을 해야 하는 그런 기획단이 나와야죠. 이렇게 오랜 시간 거쳐서 어렵게 만들어진 이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진상보고 작성 기획단이 우리 희생자들이나 유족들이나 시민사회가 시민들이
아 정말 잘 구성했다라고 박수 칠 만한 기획단이 나오는 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기획단이 구성되자마자 대표 발의하신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 기획단 문제 있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나 유족사회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죠. 왜 이런 인사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기획단의 구성이 이 활동 기간이 2년이고요. 개시 기간으로부터 2년이고 2년이 지난 뒤에 6개월 안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22년 10월 6일 날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2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1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획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2년 기간 중에 14개월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무슨 의도로 봐야 됩니까? 기획단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당연히 그 문제가 있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문제는 나와 예견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유족분들께서 또 우리 시민사회나 시민들께서 이 여순법을 좀 자세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순 사건 진상 규명 그리고 이제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제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 순서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간단히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철 박사님부터 좀 해주시죠. 예, 이제 특별법을 만들었던 목적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 그리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 주자. 그럼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하고 국민 화합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법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당연히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부족한 거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것은 우리 지역사회, 시민사회, 그다음에 뭐 유족회, 언론, 그다음에 전라남도 이런 것들의 어떤 유기적 활동이 좀 부족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 문제를 오늘 대담이나 이 앞에 평가회가 대담을 위한 대담, 평가회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져서 우리가 이 법에서 정해진 목적들이 잘 수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드시 여순 사건이 어떤 거였는가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영용 대변인 다음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첫 시발점이라 볼 수 있는 1공화국 이승만 정부의 시작된 불과 2, 3개월 안에 벌어진 이 여순 사건. 지금까지 해결이 못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미진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 것인가를 오랜 시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여순법을 자세히 봐주시고 또 오랫동안 봐주시고 그래야 이 여순법을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꼭 이 시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여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네. 좀 오랫동안 봐주십시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유족님들, 자녀분들이 이제 나서셔야 됩니다. 앞서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1살 되신 분이 지금 77세가 되신 세월입니다. 그분들이 이 문제를 법을 만드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큰 공을 세우셨죠. 이 행정부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하나 그들을 지적하는 모습으로 가지 말고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서 그들 또한 같이 이 법을 완성하는 주인공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큰 모두의 책무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영덕 단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는 이제 3년 차입니다. 3년 이제 행정 경험도 쌓였고요. 그래서 유족님들이 제일 바라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 결정을 빨리 해주십사. 조사를 빨리 해서 저희도 이제 그리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행정 공무원들이 자주 바뀐다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실은 이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여드리면은 공무원들은 누가 바뀌더라도 시스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 보상 이런 단계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몇 년도까지는 무엇을 하고 몇 년도는 뭐 위령사업 한달지 이런 시스템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유족님들이랄지 실제는 이제 좀 우리를 믿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지금 여수 사건만 풀리지 않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네. 나머지는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풀리지 않는 현대사의 비극을 기획 보고도 좀 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미화해서 써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우리 동부유권 전라남도에서만 이렇게 알릴 게 아니고 네. 전국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공모상은 이제 전국적으로 할 거고 그래서 아까 같이 진상 규명이랄지 명예회복이랄지 피해복 하는데 저 행정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덕 전남도 여순사건 지원단장 그리고 이영용 여순유족 총연합 대변인 주철희 역사연구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이슈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